네, 날도 많이 추워지고 겨울로 가는 길목이지만 뜨겁게 달아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딘지 짐작이 가십니까? 바로 정치권인데요. 내년 4월에 치러질 21대 총선 이제 5개월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미 각 정당은 총선 기획단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으로 선거 준비 체제에 돌입을 했습니다. 지역의 현안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무슨 일 이슈. 오늘은 취재 기자와 함께 빨라진 지역 정가의 움직임을 알아보겠습니다. 제 옆에 이만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선거라는 것이 사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지만 5개월여라는 것은 많이 남진 또 않은 것 같아요. 네, 정치권의 움직임도 많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후보군의 구체적인 윤곽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자천, 타천, 출마가 거론되는 인사들의 은근한 긴장감은 확연히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타천으로 언급되는 분들은 이제 흐뭇한 미소를 짓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먼저 그 여당 더불어민주당 사정이 어떤지 좀 살펴볼까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과 지방선거, 대선에서 잇따라 승리하면서 한동안 높은 지지율을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과 한일 경제 갈등, 여기에 남북관계 냉각 등 잇단 악재에 분위기는 다소 침체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집권 여당인 만큼 상대적으로 든든한 후보군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두 차례 총선에서 야당이 내준 북부권과 남부권이 고민인데요. 이 지역에서 무게감 있는 인물을 찾느냐가 내년 총선 승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네, 여당은 지금 청주권은 사실 이제 걱정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청주 외 지역이 걱정인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선거구는 어디입니까? 민주당에서 최고 관심을 끄는 선거구는 청주 흥덕구입니다. 이 지역은 현역 의원인 도종환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한데요. 이곳에 출마를 저울질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장섭 충청북도 정무부지사입니다. 이 부지사는 현 정부의 실세로 꼽히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현역 의원 시절 보좌관으로 그렇죠. 최측근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영민 비서실장의 옛 지역구가 청주 흥덕구입니다. 때문에 청주 흥덕구를 누가 꿰차느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도의원의 험지 출마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실현 가능성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종환 의원의 지금 현 지역구인 흥덕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그 험지라는 곳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현재 거론되는 곳은 청주 상당과 충북 동남 4군입니다. 즉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지역입니다. 청주 상당은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의원의 지역구이고요. 그다음에 동남 4군은 민주당이 현재 지역위원장이 공석입니다. 현재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도 의원의 차출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당구 말고 이제 동남 4군까지도 언급이 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런 험지 차출설에 대해서 도종환 의원 본인은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까? 도의원의 차출설은 언론이라든가 주변에서 계속 꾸준히 언급되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이에 대한 언급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먼저 여당의 상황을 살펴봤고 이제 자유한국당, 야당은 서력을 준비하고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민주당은 원내 1당에 올라섰지만 충북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전체 8석 가운데 5곳에서 의석을 가져갔는데요. 다만 이후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며 도의회에서도 교섭단체 구성조차 못할 수준의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그 여파는 여전해 보입니다. 수개월째 공석이던 청주청원 당협위원장은 최근에서야 조직 재정비에 나섰고 청주 상당을 제외하곤 새롭게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은 여전히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여당의 지지율이 다소 침체를 겪으면서 반등의 가능성도 기대하고 있지만 문제는 여당의 등을 돌린 민심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느냐입니다.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 조국 전 장관 정국에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 또 최근에 이제 인재 영입이라든가 이런 파문 때문에 사실 좀 주춤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당의 등 돌린 민심을 얼마나 이제 흡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관건이고 다른 야당의 경우에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 내부 사정이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지켜봐야겠지만 바른미래당하고 정의당도 지금 충북 지역에 공을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도 일찌감치 충북 지역의 지역구 출마를 밝히고 현재 표밭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비례대표 출신인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정의당도 역시 비례대표인 김종대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혔는데요. 두 의원이 현재 출마 의사를 밝힌 지역구는 사선 중진 의원이 포석된 아주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는 선거구이기도 합니다. 예. 충북에서 제3의 정당이 의석을 가져간 것은 지난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대 총선에서 당시 자유선진당이었던 이용희 의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예, 굉장히 오래 전이었군요. 예, 거대 양당 외에 다른 당 후보가 이제 지역구에서 선출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른미래당이든 정의당이든 다른 이제 거대 양당을 제외한 다른 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이건 선거 역사에 남을 만한 또 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충북 지역에는 중진 의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5선에 도전하겠다 공식적으로 밝힌 의원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는 세대 교체론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또 세대 교체론이 나오고 있죠. 네, 이번 총선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5선 의원이 탄생하느냐입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는 민주당에서는 변재일 오재서 의원, 한국당에서는 정우택 의원이 5선에 도전하게 되는데요. 각 정당은 현재 세대 교체, 새 인물, 이른바 물갈이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선 여당은 새 인물에 파격적인 우대 가산점을 주고 의원 평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현역 의원에 대해서는 감점을 줄 예정입니다. 공천룰 작업의 한창인 자유한국당은 최근 현역 의원의 절반가량을 교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새 인물, 세대 교체에 대한 목소리는 현실 정치에 대한 불만이란 측면에서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권자들은 신선한 인물을 원하는 것과 동시에 중앙 무대에서 무게감 있는 후보를 선호하는 경향 역시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의 표심이 어느 쪽에 몰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현역 의원들 여야 할 것 없이 내년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 불출마 선언을 하는 의원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일종의 현역 의원들이 봤을 때 좀 불편한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지금 도내에 있는 지역구 의원들 중에서는 이 불출마 관련해서 언급한 의원들은 없죠. 현재까지 충북 지역에서는 용퇴나 불출마 선언을 한 의원들은 없습니다. 예.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쇄신에 대한 목소리는 커질 것으로 보여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또 궁금한 것이 의석수인데 지금 지역 언론에서 보도 나오는 것들을 보면 충북의 의석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 선거구 획정되는 거에 따라서 아니면 현상 유지가 될 것이다. 이런 보도가 엇갈리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 일부 언론에서는 충북 지역의 선거구가 기존 8석에서 7석으로 한 석이 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예. 이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에 근거해 지역구 225석을 인구로 단순 환산한 결과에 불과합니다.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리자면 총 인구수를 지역구 225석으로 나누면 선거구당 평균 인구는 23만 400여 명입니다. 이 수치로 충북 인구를 다시 나누면 6.9석, 즉 7석이 된다는 계산이죠. 하지만 이럴 경우 여러 지역에 한데 묶이는 공룡 선거구의 출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선거구 획정에는 인구뿐 아니라 사회 문화적 요인도 충분히 반영되도록 돼 있습니다. 네. 실제 지난달 30일 선거구 획정을 앞두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에서도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안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만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